네, 요즘 ESG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제 주변에서도 그냥 사적인 이야기인데도 ESG라는 용어가 자주 빈번하게 출몰 합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 컨설팅을 하면서 ESG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ESG가 물론 이제 경영 용어이긴 합니다만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일반 경영자들이 쓰는 용어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냥 아주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ESG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걸 보면 조금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ESG가 뭔지, 그리고 ESG 연구가 학술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ESG를 한번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리스트로 들어왔어요. 리스트로 들어와서 ESG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ESG와 관련된 개념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공짜로 볼 수 있는, 그리고 학위 논문이 아무래도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설명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학위 논문 쪽으로 가서 그냥 제일 처음 나오는 논문 살펴보면, 뭐 1번으로 나오는 논문 한번 살펴보면 ESG가 뭔지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이 논문을 열어 가지고 ESG 개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문 보기를 누르면 논문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목차에 들어가서 우리는 개념을 볼 거니까 이론적 배경에 ESG 경영의 개요. 여기서 ESG가 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4라고 써 있으니까 4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네요. ESG는 이게 줄임말이었네. 그죠? 줄임말이었습니다. 좀 크게 해서 볼게요. 자, ESG는 환경, environment, 소셜, 사회, 가버넌스, 지배구조의 약자다. 그러니까 뭔가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경영 지배 구조를 구축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 이 지배 구조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말하는 거네요. 이 사회가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거네요. 이 환경이 환경 경영을 말하는 거네요.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학술적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특히 경영 뭐 이런 쪽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무슨 정책, 예, 무슨 행정 뭐 이런 거에서 지속 가능성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의 세 가지 핵심 요소,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요소, 비재무적 요소네요. 이것을, 그러니까 재무적 요소가 아니다 이거지. 돈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이거죠. 이거를 기업 가치 경영이라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바로 ESG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ESG라는 개념이 학술적으로는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SG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눌러볼게요. 자, 어떤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면 통합 검색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러프하게 ESG 비스무리한 이런 연구가 학회 논문은 대략 한 3,000개 정도, 2,955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학위 논문은 대략 1,136개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ESG 관련 연구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을까? 요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술 연구 논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금 더 많으니까 이것을 연도순으로 연도순으로 오름차순으로 내림차순으로 해볼까요? 내림차순으로 하면 옛날 게 먼저 나오나? ESG를 학술 논문에서 연도순으로 다시 한번 연도순으로 오름차순으로 해볼까요? 갑자기 안 나온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ESG로 들어가서 자, 학술 연구 논문 들어가서 일단 정확도 순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지금 검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연도 순으로 조회를 해 볼게요. 이제 나오네. 그죠? 이게 내림차순이니까 최근 거부터 나오니까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 볼게요. 도대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지?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실 때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연도 순이다 보니까 지금 정확도 순이 아니잖아요. 정확도 순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 순으로 놓았을 때 뭔가 ESG는 아닌데 비스무리한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다 보면 자, 어디서부터일까요? 한 9번 정도 들어가 볼까? 여기서도 ESG 나오네. ESG 나옵니다. 그러면 8번으로 다시 가볼게요. 8번.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나? ESG 봅시다. ESG. 여기 보면 2015년에는 일단 나왔었네요. 2015년에는 일단 ESG가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 들어가면 이게 언제부터 나왔나 이런 게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5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 윤리경영이라는 개념은 옛날에 나왔었죠. ESG 여기 나오네. 2012년에도 나왔었네. ESG 정보. 이거는 ESG 그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ESG는 우리가 지금 본 그 뭡니까?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그 내용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한 6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기업 ESG와 재무성과 아마 2013년 뭐 요 정도부터 대충 한 2010년대 정도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ESG 논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키워드다. 뭐 이렇게 봐도 뭐 과언은 아니겠죠. 최근 경향인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면. 자, 그래서 이 ESG가 어떻게 논문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확도 순으로 내림차 순으로 정확도 순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가만히 보면 요거를 최근에 나온 논문부터 한번 살짝 살펴보기 시작하면 정확도 순으로 좀 최근에 나온 논문 위주로 해서 좀 살펴보기 시작하면 창업 생태계 인식이 ESG 경영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의 ESG 경영 요구가 ESG 경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여기 보면 영향, 그죠? 영향. 그리고 요것도 영향이죠. 영향. 요것도 영향. 이 영향이 뭡니까? 어떤 인과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ESG 경영에 미치는 원인이 뭘까? 원인 찾는 연구들이 조금 많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어떤 창업 생태계 인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의 ESG 경영 요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3번도 창업 생태계 관련 내용이네요. 창업 생태계 인식.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스에서 인기 논문이에요. 인기 논문. 인기 논문인데, 요거는 중소기업이 CSR의 성과를 연구를 하는데 이제는 CSR을 넘어서 ESG로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CSR이 뭔지 이거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ESG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리스 인기 논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CSR을 한번 찾아봅시다. CSR 해가지고 CSR의 개념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SR 활동에 대해서 또 학위 논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일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논문 그냥 볼게요. 뭐 그냥 개념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원문 보기 들어가서 CSR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론적 배경에 들어가 가지고 CSR CSR에 대한 내용만 탁 나오면 돼. 아마 서론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서론에.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CSR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CSR을 넘어서 ESG로 간다. 라는 그 내용을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ESG로 간다. 그 ESG에서 S가 사회적 책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CSR 이 사회적 책임만 강조했는데 이제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환경, 더하기 투명한 지배구조까지 엄청나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졌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전환이 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연구가 2021년에 나왔는데 이게 인기 논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ESG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4번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 도출이에요. 우선순위. 제가 저희 논문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연구 설계 때 우리가 인과관계를 볼 거냐, 요 인과관계에서 영향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 의사결정, 요런 모델을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인데 바로 그 연구가 되겠죠. 그런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게 우선순위지만 계층분 AHP 요것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거든요. 여기 이제 좀 비슷한, 비스무리한 그런 연구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해외 주요 ESG 지표를 기반한 국내 10대 기업 ESG 공시 내용 비교 연구. 이게 뭡니까? 사례 비교 연구가 되겠죠. 요거는 사례 비교 연구. 질적 연구 중에서 사례 비교 연구.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동향 분석. 요것도 이제 질적 연구죠. 그리고 마지막에 1페이지에 10번째 요거 영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도 순으로 봤을 때 학술 연구 논문에서 영향관계 연구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ESG에 대한 원인을 찾는 어떻게 하면 ESG 경영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원인을 찾는 그 영향 연구가 많고 그 다음이 의사결정. ESG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얘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다가 제일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그 의사결정을 하는 그것을 알려면 얘네들 항목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 자,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질적 연구로서 어떤 사례 비교라든지 또는 뭐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리스에서 검색을 했던 국내 학술 연구 첫 페이지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연구들 중에서 지금 제일 앞에 나온 10개만 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 한 20개, 30개, 40개 막 보다 보면 지금 학술 연구 논문 위주로 봤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ESG 연구가 뭐 최근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쭉 선행 연구 조사를 하다 보면 아, 연구들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주로. 그러면 이제 선행 연구의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아, 선행 연구가 요거는 좀 놓치고 있네, 라든가 여기 좀 부족하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파악해서 연구 필요성으로 제기하면 되지 않을까. 자, 이런 과정에서 추론도 써먹고 관점의 변환도 써먹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식도 탐구하면서 논문의 어떤 내 논리 구조도 잡을 수 있는, 자, 이런 시간 한번 가져봤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